국정을 운영하는데, 기업을 운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대표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비단 여기선 대표라고 표현을 했지만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한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 대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 한 나라가, 한 기업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어떠한 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최고의 결정권자가 나는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얘기하는 순간 다 밑에 사람들 모두가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평등, 수평문화 아무리 강조를 한들 애플에 있는 대표가 예를 들어서 스티븐 잡스가 지금 뭐 돌아가셨지만 이 잡스가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해가지고 한번 쫓겨나고 다시 모셔와가지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기는 했지만 이 사람이 얘기한 대로 당연히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지. 어떠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고 얘기한들 그 사람 미운 털밖에 박히지가 않는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그럴 것이라고 예측하고 다음 스텝을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의 정책은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아직도 나는 태양광에 목숨을 걸고 나는 아직도 태양광에 대해서 나는 무조건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라는 것을 얘가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조금은 더 어떠한 사건, 사례가 있음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폭넓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예견을 할 수가 있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좀 능력을 좀 갖추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오늘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복싱이나 격투기를 할 때 쟤는 분명히 입식 타격을 상당히 잘해요. 어떤 사람은 누워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목 조르고 뭐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잘해. 그라운드를 엄청나게 잘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입식 타격을 잘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맞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방어를 할 수는 있겠죠. 예측을 할 수는 있겠죠. 아, 쟤는 입식 타격을 잘하니까 얼굴이나 복부라든가 이런 데 분명히 펀치가 날라올 것이다. 그래서 킥이 날라올 것이다 해서 그런 데를 맞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만든 거하고 나는 쟤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도 모르고 쟤에 대해서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두들겨 맞는 거하고는 상당히 데미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예측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 예상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부터 준비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당연히 그냥 우리가 뭐 속된 말로 맞짱을 뜰 때 어렸을 때 맞짱 뜨고 막 그럴 때 어렸을 때 막 그렇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뭐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남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할 때 제가 펀치가 날라오는 거를 분명히 오른쪽 뺨으로 펀치가 날라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오른쪽 뺨에 펀치가 날라오는 걸 이거 바라보면서 맞는 거하고 그렇지 않는 거하고 그냥 난데없이 두드려 맞는 거하고는 상당히 데미지가 다르다 라는 점을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을 것 같고 정부의 정책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그 정책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우리가 상충할 수 있는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조금 내가 좀 데미지가 좀 적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을 하고 그렇게 좀 방향을 잡아놓고 이렇게 두들겨 맞는다라고 하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그렇게 많은 큰 데미지는 오지는 않지만 아예 준비도 못하고 두들겨 맞는다라고 하면 회사가 도산을 하고 파산을 하고 뭐 이런 상황도 갈 수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블루오션에서 레드오션으로 가는 길과 시간이 너무도 쉽고 빨랐기 때문에 대체하는데 상당히 어려웠다, 힘들었다 라고 표현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시장이 기존에는 블루오션이었습니다. 태양광 뭐 해가지고 그냥 인허가만 넣으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면 다 인허가 내주고 그 다음에 뭐 거기가 경사도 25도만 안 되면 다 인허가 내주고 그래서 개판으로 공사를 해놓고 뭐 그런다고 한들 그래도 태양광 발전소니까 어느 정도 수익은 나올 거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문제는 이게 블루오션이었는데 갑자기 레드오션으로 바뀌는 그 시기가 너무도 빠르다 보니까 기껏 해봐야 지금 한 1년, 2년 정도? 그 다음에 이미 그 전부터 계속해서 잽은 계속 날리고 있었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뭐 산지 태양광
금지됐을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면 지금 몇 년이 지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잽은 계속 두드러 맞고 있어도 그래 버틸만은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강력한 어퍼컷이 날라오기 시작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의 그로기 상태에 빠졌어요. 한 대만 더 맞으면 우리는 다운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리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원자재값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입지 조건 악화가 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상한선 도입을 한다. 한국전력이 적자니까 너네들이 좀 희생을 좀 해라. 그 다음에 뭐 10년 동안 안 쓴 농지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다 고스란히 저희에게 데미지로 작용이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도 빠르게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정권 바뀐 지 뭐 몇 달이나 됐습니까? 아무리 지지율이 뭐 20%대라고 한들 10%대라고 한들 뭐 탄핵을 시키지 않는 이상은 뭐 쟤를 끌어내리고 다시 뭐 이렇게 옹립을 하지 않는 이상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너무도 빠르게 어퍼컷을 날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뭘 하면서 살 것인가? 되지도 않는 태양광의 인시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소유를 하면서 살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전혀 그렇지 않으면 다음 정권을 대비해서 숨고르기를 할 것이냐? 다음 정권은 언제 될 줄 알고? 아직도 4년 6개월이 넘게 남았습니다. 지지율이 제가 말씀드렸죠. 20%가 된들 10%가 된들 이를 탄핵을 시키지 않는 이상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계속 가는 거야. 그냥 어떻게 할 겁니까? 근다고 해야 탄핵 시킨다고 해갖고 1년, 2년 그냥 지나가고 1년, 2년 정도 뭐 탄핵 시킨다고 칩시다. 1년, 2년 그냥 계속 지나갈 거고 그다음 대부분 판결까지 나오는데 그렇게 수없이 많은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잽을 두드러 맞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들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에 대한 갑자기 존폐의 위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다만 그거를 버틸려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그걸 버틸 수 있는 힘은 있습니까? 우리가? 버틸 수는 있어요? 우리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삽니다. 혹은 몇 개월 벌어서 몇 개월 먹고 삽니다. 근데 문제는 몇 개월 벌어가지고 몇 개월 먹고 산다고 치고 1년 벌어서 1년 먹고 산다고 칩시다. 그러면 1년 벌었는데 1년 벌어갖고 1년 먹고 살았어.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태양광 시공할 수 있습니까? 태양광 할 수 있습니까? 태양광 뭐 그냥 땅 사가지고 태양광 인허가 넣으면 인허가 나옵니까? 안 나올 가능성이 엄청나게 농후합니다. 그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나는 태양광 사업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를 다시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나는 왜 태양광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들은 왜 태양광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라는 물음에 첫 번째 돈 벌려고. 그죠? 당연히 돈 벌려고. 돈 벌려고 사업하지. 뭐 기부하려고 뭐 사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안정적으로 돈 벌려고. 나는 한전하고 계약하고 그 다음에 뭐 어디 뭐 발전사하고 계약해가지고 20년 동안 그냥 안전하게 난 안정적으로 난 돈 벌고 싶어. 이러신 분들. 다 세 번째,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돈 벌고 싶어. 맞지 않습니까? 이게 태양광 사업을 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돈을 벌기는 버는데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돈을 벌고 싶고 남들보다 조금 더 벌고 싶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태양광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태양광 사업이 그래 왔고 이미 수십 년간 보여준 사실이 있기 때문에 태양광이 아이고 좋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맞지요? 야 그래도 태양광 해놓으니까 월에 한 200만 원 나와. 야 태양광 해놓으니까 그래도 월에 뭐 몇백만 원 나와. 이것저것 다 떼고 뭐 그래도 태양광만큼 좋은 게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 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과연 더 궁극적으로 들어가가지고 나는 과연 태양광 발전소를 가질 수가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물음에 그런 의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답변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돈 벌려고 안정적이게 돈 벌려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돈 벌려고 이러한 타성에 젖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태양광이란 거를 봐왔기 때문에 이미 태양광을 해봤기 때문에 이미 태양광이란 것이 어느 정도의 메리트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좋은 거를 하려고 하면 했지 이거와 같은 수준에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수준에 우리가 과연 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럼 뭘로 대체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물음에 우리는 과연 뭐를 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태양광만큼 좋은 게 없는데 나는 이미 발전소를 한두 개 갖고 있고 이 태양광만큼 좋은 게 없는데 나는 태양광 더 하고 싶은데 문제는 태양광을 할 수가 없대. 그럼 나 딴 거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